안녕하세요,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송금을 할 때 뭔가 잘못 송금을 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이 좀 있는데요. 지인들 분들 중에는 뭐 잘못 송금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착오로 송금을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오 송금이라고 하면 크게 뭐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계좌 번호를 받아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이제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고, 원래는 보통 이제 계좌 번호를 입력을 하면 송금을 하기 전에 이제 계좌 명의인을 표시를 해주죠. 근데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이제 번호가 맞겠거니 해서 송금을 하다 보면 내가 뭐 송금을 하려고 했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뭐 스미싱, 뭐 이런 이제 범죄에 연루돼서 이제 피해자가 된 상태에서 내가 속아서 보내면 안 되는 곳에다가 송금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단순한 착오 송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순히 착오 송금의 경우에는 내가 송금을 하고 난 이후에 계좌번호가 잘못됐다 이런 걸 인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돈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미 송금이 된 상태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법률적인 절차를 생각해 본다면, 자, 송금을 받은 계좌의 주인은 내 돈이 아닌데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돈을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건 남의 돈이니까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 착오로 이제 송금이 된 돈을 가진 계좌의 명의인이 내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런 송금을 받게 됐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빼서 쓴다,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는데요. 그 돈을 내 것처럼 쓰겠다라는 의사로 계좌에서 인출을 했을 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죄의 성립 여부는 별개로 하고 어쨌든 나는 돈을 잘못 보냈으니까 그걸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착오 송금을 했다라고 했는데 은행에 연락을 하고 뭐 계좌주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계좌주가 뭐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반환을 거부한다거나 했을 때는 사실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그 판결을 받아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뭐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 사람이 돈을 빼서 썼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판결만 받아도 내가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받아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받아오려기 위해서 그거 법원에 소송을 한다, 이런 거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런 착오 송금이 뭐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요, 2019년에 착오 송금 건수가 무려 15만 8천 건이 있었고요, 약 3,200억 원 정도 규모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8만 2천 건, 금액으로는 약 1,540억 원 정도가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착오 송금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아지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작년 12월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는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법은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착오로 돈을 보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을 해서 송금인을 대신해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냅니다. 물론 이 반환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나 뭐 우편료 뭐 이런 것들 소정의 비용은 부담을 하게 되겠지만, 직접 법원에다가 뭐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이하고 비용도 적게 들겠죠. 그래서 내가 착오로 송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착오 송금보다는 오히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기 범죄의 피해를 당해서 내가 보내선 안 되는, 속아서 송금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그 가해자 쪽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을 했다라고 하고서 바로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금된 돈이 인출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하도 뭐 기승을 부리니까 뭐 은행에서도 한 뭐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금액은 현금 인출을 할 때 뭐 30분 정도 지연 제도를 활용하거나 뭐 이런 절차들을 마련해 놓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또 이제 피싱하는 그 범죄자들은 이런 절차의 맹점을 또 이용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일정 금액,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이 넘는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인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100만 원 이하의 뭐 99만 원, 98만 원만 송금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의 그런 맹점들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송금을 한 수취은행 쪽의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서 방금 내가 어떤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까 지급을 정지해달라는 그런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은행은 일단은 해당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이렇게 지급정지 신청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하면서 사기에 연루된 이 계좌에 대해서 채권 소멸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통보를 받은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보통 보이스피싱을 하면 인출책이 입금이 되기를 현금 인출기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통장에 이제 뭐 인출 카드를 들고요. 그래서 이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철저하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조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됐을 때는 지연 인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사기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신속하게 뭐 적어도 한 30분 내에 이런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그럼 자기 돈을 좀 보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일단 그럼 돈은 묶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자 쪽에서는 112나 1332번 이렇게 보이스피싱 신고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신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이 적용이 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그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돼서 3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이 되고요.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뭐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내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신속하게 움직여서 인출이 되는 걸 막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은행에 이런 이제 범죄를 당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돈을 잘못 보냈다라고 하면 은행 쪽에서는 그냥 단순 차고 송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대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하게 이제 수취인 계좌에 출금을 정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은행 쪽에 연락을 해서 반드시 내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다. 그래서 이 계좌의 출금 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차고 송금, 보이스피싱 이런 걸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